네, 안녕하세요. 수능 만점 선배가 알려주는 송파쌤 온라인 자기주도 학습 이 방송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저는 진행자 엄명종 대표입니다. 학습 코칭 경력 15년 동안 운영을 했고요. 여기 나와 계신 우리 선생님은 손수환 학생입니다. 잠깐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이제 이번에 2020학년도 수능에서 만점을 받은 손수환 학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보니까 우리 손수환 학생 보니까 이 송파구에서 네.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네. 어느 네, 학교로 맞아요. 나오셨어요? 그냥 오픈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아, 학교요? 네, 한번 제가 얘기해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아, 그럼요. 네. 이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쪽으로 전학을 오게 했는데 이제 네. 그때부터 쭉 이쪽에서 다녔기 때문에 이제 초등학교는 그 잠동 초등학교를 네, 나왔고 중학교는 그 바로 옆에 있는 잠실중학교를 네. 나왔고 또 고등학교도 바로 거의 옆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잠실고등학교. 잠실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죠. 네네, 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수능 만점을 받았던 손수환 학생입니다. 저희가 이 방송을 이제 하게 된 제작 배경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서 학업 공백기를 많은 학생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학생들이 새로운 이제 새 학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이 공부법에 대해서 좀 잘 배우고 실제 자기 현장 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 과정을 좀 만들어 봤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많은 이제 학습 선배들이 이제 경험담이 있죠. 그 경험담을 솔직하고 또 담백하게 풀어드리면서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서 우리 송파구청에서 이런 방송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공부에는 이제 늦은 시기가 없다는 거죠. 그 때문에 이제 학습 우리 나오시면 손수환 선배를 통해서 이 송파구의 자랑이죠. 이 선배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공법을 배우고 실제로 내 오늘 하루 나의 삶 속에서 바꿔야 될 공부 습관은 무엇인지 진실되게 솔직하게 같이 고민해 보기 위해서 이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4회기 정도가 진행이 될 텐데요. 네네. 첫 번째는 이제 수능 이제 이번 회기에서는 수능 만점의 비결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 다음에서는 공부의 이유 그리고 공부 습관 내신 관리의 비결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이 고등학교 이제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이 메리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도 실제로 이제 영상만 듣고 끝내지 마시고요. 네이버 밴드에서 이 혼자 공부로 수능 1등급 만든 비결이라는 그 네이버 밴드에 들어오시면 우리 손수환 멘토가 이 알려드리는 어떤 미션들을 수행할 수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미션 수행을 통해서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네네, 맞아요. 네. 그래서 올바른 학습법을 좀 익힐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더 중요한 거는 많은 공신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 공신들의 비결이 나한테 통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간만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비법들을 소개하자 할 테니 같이 한번 시작해 보시죠. 네, 우리 손 선생님 우리 보니까 수능 만점을 받았더라고요. 네네. 만점 받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네, 그쵸. 뭐 이제 축하한다. 네, 뭐 보통 반응은 그렇죠. 뭐 축하한다, 뭐 그런 반응이 되게 많았고 네. 또 이제 어떤 반응으로는 뭐 약간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다. 네, 약간 그런 반응도 있긴 했었어요. 사실 뭐 제가 뭐 되게 열심히 하긴 했었으니까. 네. 뭐 그래서 약간 이제 장난식으로 뭐 그런 말씀을 말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네. 뭐 그렇긴 했었죠. 네. 부모님 반응은 좀 어떠셨어요? 이제 부모님께서도 되게 놀라셨죠. 부모님께서 이제 제가 딱 그 수능 이제 그 당일날에 그 가채점을 마치고 네. 이제 그걸 바로 보여드렸는데 네. 이제 아버지는 사실 뭐 그렇게 감정이 기복이 막 그렇게 큰 편은 아니셔가지고 속으로 좋아하셨구나. 네, 뭐 속으로 많이 좋아하시고 축하는 네. 되게 많이 말씀해주셨죠. 이제 어머니가 되게 놀라셨어요. 어머니가. 약간 막 되게 놀라셔가지고 막 되게 놀랐어요, 네, 어머니가? 막 청심환 가져오라고 막 청심환 하실 정도로. 가져오랬어요, 어머니가? 네네. 집안의 경사였겠네요, 그야말로. 네. 네. 뭐 그런 건가요? 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네네. 대학 어느 대학 무슨 과를 좀 다니고 있는지 좀 네,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진학을 해가지고 네.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입시 전형은 그러면 어떤 전형으로 합격하셨습니까? 저는 물론 이제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받긴 했는데 저는 이제 수시로 가가지고 네. 수시 중에서도 그 직윤 전형으로 네. 학교를 갔었습니다. 여기서 또 반전이 하나 있죠. 우리 수능 만점하면 이제 정시로서 대학을 갈 거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수시로 또 대학을 또 가게 된 케이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정시 준비 전략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 사실 수시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이제 애초에 저는 이제 그 입시라는 걸 준비를 할 때 되게 수시에 초점을 맞추고 준비를 많이 했었거든요. 아, 그 고등학교를 입학하자마자 생각했습니까? 네네. 사실 뭐 정시도 물론 길이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이제 아무래도 현재 비중이 높은 것도 역시 수시기도 하니까 그래서 네. 수시의 학수시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비중이 높은 학종 그거 이제 초점을 맞춰서 되게 준비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물론 내신도 잘 챙기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비교과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비교과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비교과도 되게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뭐 이제 비교과는 일단 학교에서 하는 활동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다 나가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학교에서 뭔가 대회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모집하는 뭐 행사 같은 게 있다던가 교내 대회 있고 교내 행사 뭐 다 네네. 있죠. 뭐 그런 게 있으면은 이제 앞에 이제 교실 앞에 포스터가 붙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게 게시판에 붙죠. 네네, 그게 붙으면은 항상 이제 달려 나와가지고 달려 나갔어요. 이제 고민하지 않고 고민하지 바로 않고. 이름을 썼었어요. 여기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학교의 게시판에 그런 이 선생님들이 추천하는 어떤 행사나 이런 것들 갖다 붙여놓으면 거의 생각 없이 지나가는 친구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네. 달려나갔다고 합니다. 달려나갔다는 거.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웬만한 뭐 대회나 아니면 활동 같은 거 다 참여를 했었고 또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뭐 이제 따로 챙길 수 있는 활동들 제가 뭐 독서 기록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약간 독서는 두 가지 갈래로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갈래로는 이제 제 전공과 관련된 것들. 전공은. 네, 그래서 이제 경제 경영 이쪽 관련된 경제경. 서적들을 이제 찾아서 읽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제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에 대한 심화학습으로. 심화학습. 네, 심화학습으로서도 책을 읽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그 생윤에서 롤스라는 학자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이제 롤스에 대한 학자를 배우다가 롤스의 정의관에 대해서 배우다가 이에 대해서 더 심화 탐구를 뭐 하고 싶었진 않았지만 네. 하고 싶은 것처럼 네. 해서 이제 그 롤스와 맥킨타이어의 그 정의로운 삶의 조건이라는 네. 책을 읽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그 특정 교과목의 어떤 내용에 대한 네. 심화학습으로서 심화학습으로서.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책을 읽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갈래로 책을 주로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고등학교 때 올라가면 보통 그런 어떤 전략들을 이제 구사를 하신 건데 네. 보통 그걸 누가 쉽게 알려주지 않으면 네네. 사실 구사하기 힘든 전략들이거든요. 원래 네네. 학종의 기본은 기본적으로 학교 수업에 나오는 것들을 충실히 하되 네네. 심화적으로 자기가 전공 관련된 것들은 있으면 찾아보는 거. 네. 그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게 이제 자소서랑 연결시키는 게 중요한 건데 네네. 그거를 누가 알려줬습니까? 아니면 책을 어떻게 봤어요? 아니면 찾아봤다고 어떻게 했던 거예요? 일단은 제가 좀 선생님들께 많이 여쭤봤던 것 아, 같아요. 학생님한테. 네, 그래서 네. 뭐 이제 어떤 기록을 챙기는데 이제 이건 좀 어떤 방향으로 준비를 하는 게 좋은지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여쭤봐가지고 이제 뭐 독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심화학습을 하는 것도 좋다. 그리고 네. 이 전공과 관련된 것도 찾아보는 것도 좋다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크게 두 가지 갈래를 잡아가지고 했었고 또 이제 뭐 대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입상을 못 하더라도 뭔가 이제 웬만한 대회들은 좀 많이 참여를 해가지고 전공 관련 없는 거라도. 네네. 그래서 이제 최대한 많이 참여를 해두는 게 좋다라고 이제 그런 말씀도 하셔가지고 그래서 뭐 이제 많은 조언들을 듣고 이제 또 제가 혼자서 생각한 것도 있었고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약간 저만의 전략 비슷하게 좀 짰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주로 고등학교 1학년 몇 월 달 정도 됐던 거예요? 일단 사실 3월, 4월 이렇게 있으면은. 네, 또. 그 일단은 그 제가 모든 활동을 참여하려고 했던 거는 약간 1학년 3월 때부터 좀 3월 그렇게 때부터. 생각을 했었어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그 1학년 때 바로 이제 처음 했던 활동이 학생회 활동이거든요. 학생회 활동. 네, 이제 학생회 뭐 3월 달 이때 뽑으니까 이제 그렇죠. 그때 딱 맞춰가지고 그것도 이제 들어갔고 또 이제 그때부터 진로를 조금 경제나 경영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하는 경제 경영 동아리 또 이제 들어갔었고 그래서 뭐 이제 그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제가 좀 찾아 나가면서 그러면서 그때부터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부터 연초 3월 달 정도 되면 네. 아이들한테 연간 계획표를 주잖아요. 이렇게. 네네, 근데 그쵸. 그걸 잘 보고 전략을 세운 거군요. 네, 그쵸. 사실 거기에 뭐 웬만한 대회나 이런 것들은 다 다 일정이 있으니까.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이제 약간 공부랑 조금 이제 시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어떤 때 이제 이 대회가 있는데 이제 그거로부터 그 공부나 이런 거에 방해를 안 받으려면은 이제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시간 관리를 또 어떻게 하고. 네네 그런 것도 좀 미리 약간 생각을 하기 위해서 연간 계획표를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연간 계획표가 있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네 그거였어? 이제 이런 거 많은데 네. 나중에 와서 이제 그 일단 사실 뒤늦게 알고 준비하는 학생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러지 네네. 않았다는 거. 네. 또 보면 이제 정시 그럼 대비 방법 어떻게 그러면 구체로 했습니까? 그건 이제 수시를 네. 그렇게 했다 치면. 네. 일단 정시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수시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긴 했지만 네. 그래도 정시를 절대 놓은 적은 한 번도 없긴 하거든요. 왜죠? 이제 수시라는 게 사실은 이제 내신이라는 어떤 정량적인 지표도 있지만 네. 이제 여러 가지 비교과라는 좀 약간 정성적인 네. 그런 지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됐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좀 불확실하다라는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뭐 이제
최저도 있긴 했었지만 뭐 사실 뭐 최저는 약간 부수적인 거였고 좀 더 큰 거는 약간 수시는 불확실하다라는 그런 네,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정시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준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흑백 논리를 가지고 나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렇게 하지 않았고 네네. 일단은 같이 다 준비를 했던 거죠. 네, 그렇죠. 사실 그게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게 좀 마음에도 편하거든요. 약간 이제 수시를 하다가 이제 수시 안 돼도 뭐 그냥 정시로 가면 되지라고 이제 마음을 먹으면서 수시를 조금은 편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정시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정시가 안 되면은 수능이 안 나오면은 이제 수시로 가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좀 수능에 조금 편하게 임할 수 있고 약간 이런 장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되게 효과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전략을 구사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그 고등학교 때 이제 네. 이 경영학과 네네. 또 서울대 지나가실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성적이 나오면 가겠다고 생각하셨는지 어땠어요? 일단 사실 그 성적이라는 거에 얽매이지 않고 그냥 약간 목표치를 세워놨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서울대학교라는 학교를 가고 싶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는 이제 고1 첫 번째 이제 내신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제 성적이 좋게 나왔으니까 한 번쯤 노려볼만 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목표를 잡긴 했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과나 그런 거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정말 제가 앞으로 뭐를 하고 싶은지 약간 그런 걸 좀 따져가면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제 경영 쪽에 제가 조금 흥미가 있는 것 같다. 다른 분야보다는 그래서 이제 이 분야로 좀 나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딱히 성적에 맞췄다기보다는 조금 제가 찾아서 흥미 위주로 좀 찾았네요. 네, 그렇죠. 사실 어떤 분야더라도 제가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그냥 돈을 그냥 되게 많이 주는 직종이다 하더라도 이제 제가 흥미가 없다면은 그렇죠. 그 직업을 좀 오래 지속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돈도 물론 고려 요소 중 하나겠지만 그보다는 약간 흥미가 더 중요했다. 네, 흥미를 좀 중시해가지고 진로를 찾았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상당히 좀 특이한 그 일반적인 학생들의 사례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반적 학생들 보통 이제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잘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보통은 이제 돈 많이 주는 직업 막 찾고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학생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니까 자기 내면을 잘 들여다보고 흥미를 찾았던 케이스네요. 네, 예, 그렇죠. 좋아요. 자, 그러면 또 하나 내신 1등급하고 수능 만점 두 마리 토끼들을 다 잡으셨어요, 결국은. 네네.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일단 가장 큰 요소는 네. 시간 분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실 이게 두 개를 챙기다 보면 되게 정신도 없고 그래서 둘 다 약간 놓치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어떻게 얼마나 수시를 하고 얼마나 정시를 하고 이런 시간 분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내신 기간에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내신 기간에는 완전히 수시만 집중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시간대 그때 이제 비교과랑 그리고 이제 수능 공부 이걸 좀 이제 적절히 병행해가지고 했고 또 이제 3학년 때는 그 이제 정시가 감을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신을 준비하는 기간에도 정시를 조금씩 이제 병행하면서 그러면서 내신도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정시와 수시 간의 어떤 밸런스? 네, 그런 걸 좀 잘 맞췄던 게 이제 좋은 결과를 이끌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제 정시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학교에서 보는 모의고사가 있잖아요. 네네. 그 모의고사에 실제로 어떻게 공부를 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사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이제 그냥 그 모의고사 보기 전에 그 기출 문제들 그냥 약간 실전 연습한다 생각을 하고 이제 과목별로 좀 풀었었던 것 같고 근데 사실 이때 탐구는 딱히 안 했어요.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그냥 국영수만 네, 국영수만 이제 공부를 했었고 이제 평소에도 그냥 수학 같은 경우에 문제를 많이 풀었었고 또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 2학년은 약간 기본을 쌓는다 생각을 하고 단어 많이 외우고 뭐 문법도 공부하고 그리고 그 영어 문장을 읽는 약간 능력 그런 걸 좀 배양하기 위해 가지고 문장 분석하는 능력 그리고 이제 글을 읽는 능력 그런 것 좀 많이 배양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는 국어도 이제 독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서 텍스트를 많이 읽는 연습을 하려고 했어가지고 이제 기출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외부 지문들 이제 외부의 시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리트, 피트 이런 외부 시험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물론 이게 수능보다 조금 어려운 난이도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많이 고민을 하다 보면 분명 거기서 얻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외부 지문들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했었고 또 이제 문학은 이때는 이제 주로 기출을 많이 활용을 했었던 것 같고 네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했었고 또 이제 3학년 올라가서는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 되게 기출을 많이 중시를 했었어요. 실제로 제 선배 중에 이제 서울대학교를 간 선배 중에
서울대학교 생물교육과를 간 선배가 이제 이 선배가 19학년도 수능에서 하나밖에 안 틀린 선배긴 한데 근데 이제 이 선배가 그 기출을 막 10번을 10회독을 하고 막 그랬다는 소리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듣고 아 정말 기출이 만나진 정말 않았고. 중요하구나.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뭐 많이 보긴 했었는데 근데 그렇게 친한 선배는 아니었었어가지고 10회독을 통해서 하나 틀렸던 그 네네. 케이스를 듣고 10회독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네, 그래서 이제 기출의 중요성을 뭐 전에도 많이 들었었지만 그때 이제 확 인지를 하고 기출을 되게 많이 봤었었고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결국 이제 이제 제가 보는 수능이라는 시험은 결국 이제 비기출인 형태인 거잖아요. 그쵸.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비기출도 뭐 다른 사설 모의고사라든지 그런 것들도 되게 많이 풀었었고 그리고 이제 그 국어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수특과 수능 완성 이거 문학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고전시가나 현대시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작품의 전문을 공부를 해두면은 그 부분 내에서 나오기 때문에 약간 저는 그 작품의 대강 이제 훑어보고 이제 이걸 제대로 안 읽고 풀 수 있을 정도로까지 공부를 했었어요. 이 부분은 그래가지고 문학 연계 교재 문학을 되게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뭐 국어는 이렇게 공부를 했었고 또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강의를 좀 많이 활용을 했었던 편이긴 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강의라 하면은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인강을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 인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저는 1학년 이후로는 학원을 다니지 않기 때문에 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1학년 이후에는 학원을 다니지 않았답니다. 네, 혼자 그래서 공부하신 거죠? 네 이제 1학년 때까지는 다니다가 이제 약간 그때부터 생각이 든 거는 이게 되게 효율이 안 난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학원을 다니는 게. 학원을 다니는 게. 예. 네네. 학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사실 뭐 이제 학원에서 배우는 내용도 분명 많긴 했었죠. 근데 이제 학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느 정도 평균 수준에 맞춰가지고 이제 수업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제 제가 아는 것이든 제가 잘 모르는 것이든 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굳이 제가 아는 부분까지 그렇게 열심히 막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효율성이 안 난다 싶어서 이제 그만두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2학년 때부터는 혼자서 좀 많이 공부를 했었었는데 근데 이제 3학년 때 뭐 2학년 때도 인강을 듣긴 했는데 이때는 그냥 조금씩 EBS만 조금씩 활용하다가 이제 3학년 때 들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인강을 듣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 제대로.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 되게 인강에 도움을 많이 받았던 편인데 그래서 인강을 들으면서 이제 그 보통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는 막 빈칸, 순서, 삽입 이런 문제들이 되게 어려운 문제들. 네, 어려운 문제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모의고사를 보면은 모의고사나 아니면 다른 문제들을 풀어보면은 이 유형에서 좀 많이 틀리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 유형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강의를 들었었는데 되게 그 강의가 그 문제들을 뭐 가장 쉽게 풀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많이 알려줘가지고 그래서 약간 네. 스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좀 적용할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거에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 2학년 때는 어떤 본질적인 영어 실력을 좀 이제 늘려왔다면은 3학년 때는 그런 좀 문제를 푸는 스킬들을. 네 스킬들을 이제 연습하는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초를 다지고 그 이후부터는 스킬을 다졌다는 얘기네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맞아. 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보통 이제 본질은 기초는 없으면서 스킬만 길어는 친구 상당히 네네네. 많이 있는데 거꾸로 예 그걸 되게 잘하셨고 네네. 실제로 모의고사를 지금 보니까 네. 풀고 나서 네. 또 그걸 갖고 분석했다고 또 하셨는데 아, 네네. 이렇게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 네네.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제가 수능 보기 전 가장 최근에 본 모의고사인데 이게 네. 10월 모의고사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거든요. 자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모의고사를 보면서 제가 네. 그냥 이제 모르는 거든 이제 잘 푼 거든 그냥 그 상관없이 되게 꼼꼼하게 분석을 했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제가 약간 실수를 했던 부분이나 헷갈렸던 부분 위주로 피드백을 하긴 했었죠. 그래가지고 피드백을 하면서 이제 그 문제를 푸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렸는지 파트별로 시간은 얼마나 걸렸는지 이런 것도 쓰고 또 이제 제가 풀면서 어디가 막 약간 걸렸는지 어떤 부분에서 이게 문제가 조금 걸렸는지 그런 것들도 이제 찾고 또 이제 지문 같은 경우에도 뭐 지문을 이제 분석을 좀 해보고 이게 어떤 내용이고 좀 이제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고 이제 그런 약간 피드백을 많이 했었었고 뭐 이제 그게 국어나 영어나 수학이나 뭐 이제 모든 과목들을 다 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피드백을 하면서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 배웠던 그런 스킬들이나 그런 것들을 좀 적용을 해가지고 또 이제 피드백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게 10월 모의고사를 이렇게 적고 나서요.
여기다가 자기 반성이라고 같이 이제 플러스를 이렇게 해놨어요. 네. 그래서 보게 되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국어는 어떻게 필요를 넣냐면 전체적인 난이도도 쉬웠음. 어쨌든 마음을 비우고 보니까 괜찮게 나오는 듯 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넣었습니다. 시간 배분, 그렇죠? 화작. 예, 화작과 네. 13분, 네. 문법 7분, 반성. 이런 식으로 아주 꼼꼼하게 잘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비교 분석을 한 거죠. 독서. 예, 다 맞았다고 좋아하지 마라. 수능도 아니기도 하고 분명히 헷갈린 문제도 있었으니까 반성하자. 그러니까 철철부심으로 자기를 좀 반성하고 자기 성찰 지능이 충분히 있었던 이제 학생으로 이렇게 좀 보이게 됩니다. 수학 반성. 그러니까 사실 반성문 같아요. 반성문 같은데 이거를 아주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자기에게 자비를 베푼 게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고 피드백을 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했던 노트인 것 같아요. 근데 노트도 보니까 이 가고 싶었던 이 고등학교 때 그냥 서울대학교 네. 이 노트를 사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네, 이제 네. 이게 그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간 저희 고등학교 선배가 아, 19학번 선배가 네. 이제 그 동아리 하면서 친해진 선배인데 동아리 하면서. 네, 이 선배가 이제 준 노트거든요. 아, 그래서 되게 잘 썼었죠. 잘 썼었군요. 네. 그 지금 만나고 있어요? 네, 지금도 뭐 보고 있어요. 가끔씩 이제 음. 밥도 먹고 하면서. 아, 못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중학교 때 성적이 좀 어땠는지 좀 되게 궁금해요, 사실. 왜냐하면 네네. 이 보통 이제 이 영상을 이제 보는 많은 친구들은 그 고등학교 때 그냥 공부 그냥 원래 그냥 잘한 거 아닌가. 네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사전에 이렇게 만나보게 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중학교 때 성적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좀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일단 사실 저는 물론 이제 그런 루트도 있죠. 되게 성실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이제 쭉 착실히 해가지고 좋은 성적 계속 받는 유형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중학교 때 사실 운동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까지 사실 야구라는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그냥 취미로 한 게 아니라 약간 전문적으로 정말 선수가 되려고 했었거든요. 선수가 돼서 그걸 진학까지 생각하셨던 거군요. 네네. 그래가지고 사실 공부에 쏟을 시간이 거의 없었죠. 그래가지고 사실 뭐 되게 피곤하다 보니까 그래서 수업 시간에 되게 많이 자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공부를 사실상 거의 못했어요. 오늘 이제 부모님께서 그래도 정말 조금은 해야 되지 않겠냐, 정말 기초는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셔가지고 남는 시간에 그냥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냥 끄적이는 거 그게 다였거든요. 아, 그게 몇 학년 때였어요, 그게? 그게 이제 중2 때까지. 중2 때까지 네네. 공부 좀 하면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은 네. 엎드려서 좀 이렇게 좀 끌적끌적 그러다가 네, 그렇죠. 청심환 드시는 엄마가 그때 당시는 좀 더 힘드셨겠네요. 그렇죠, 사실 그러셨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는 조금 평균 아래인 성적을 받았었죠. 이제 아예 안 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막 엄청 밑바닥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평균 몇 점이었습니까? 평균 따지면 한 5, 60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수행까지 다 합쳐가지고 내면은. 네, 수행까지 포함해서. 네네. 네.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보통 중학교 평균 이 시험 점수를 80점을 기준으로 만들거든요. 근데 40점, 50점대였으면 네. 안 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중3 때 중3 봄, 그러니까 3, 4월 달에 이제 야구를 그만두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성적을 계속 올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중3 때는 대강 한 평균 80점대 그래도 이 정도까지 올려놨던 것 같아요. 8, 90점 막 이 정도. 중3 때. 네네. 그래가지고 되게 많이 올려가지고 결국에 최종적으로 나온 성적은 그러니까 중학교 최종 성적은 한 중간 정도 딱. 평균 한 70 정도. 네, 뭐 그러니까 그 평균 점수 때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그 석차가 나오니까 그렇죠. 퍼센테이지로 퍼센트 나오죠. 나오는데, 네네. 그래서 그때 딱 보니까 딱 중간 정도의 성적을 받았더라고요. 네. 그럼 그렇게 평균 4, 50점 했다가 네. 그렇게 이제 평균 중학교 때 평균 80점대, 90점대 맞았던 네네. 그 점핑했던 그 계기는 뭐였습니까? 일단 사실 운동을 제가 그만두고 나서 이제 운동을 그만뒀으면 이제 다른 길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사실 그때 저는 되게 약간 시야가 협소해가지고 이제 저는 남은 길은 공부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다른 길도 되게 많지만 저는 당시 그냥 공부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공부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다. 네. 그래가지고 되게 공부에만 몰두해가지고 제가 이거 아니면은 진짜 앞으로 뭐 할 수도 없겠구나. 나는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많은 어머님들이 원하시는 절박함을. 그때 몇 살이라고요, 그때가? 그때가 중3이죠. 그 중3 때, 16살 때. 16살 때 공부 아니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그거였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되게 열심히 했었죠. 이제 중3 때는 조금씩 이제 친구들이랑 놀면서도 하긴 했었는데, 정말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약간 그냥 공부에 미친 사람처럼 그냥 뭐 쉬는 시간이나 막 점심 시간이나 그냥
그냥 진짜 그냥 계속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중3 때까지 기말고사에서 평균 한 네. 90점대로 왔다 90점 정도 맞으신 거죠? 근데 이제 제일 잘 봤을 때가 한 90점대 정도 나온 것 90점대 같아요. 나왔고 네, 그 전에는 이제 평균 40점, 50점 다 합해서 평균 75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네네, 그러면 기말고사부터 12월 달에 끝나잖아요. 중3 때. 네네,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중간고사 보통 한 5월 초쯤에 보잖아요. 네네. 그때 결과가 어땠습니까? 일단 사실 그 내신을 보기 전에 3월 모의고사를 바로 보잖아요. 그렇죠. 사실 3월 모의고사는 이게 중학교 내용을 기반으로 고1 때는 네, 그렇죠. 나오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때 어떤 베이스는 그렇게 탄탄한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모의고사 등급이 몇 등급이었어요? 이제 그때 제가 국어는 그래 잘 나와 국어는 1등급이 나오긴 했는데 이제 뭐 영어 막 2등급, 수학 3등급 막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최상위권에 과탐, 사탐은 근데 사실 사탐, 과탐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 근데 이제 사탐은 2등급인가 3등급인가 그 정도 나왔던 것 같고 이제 과학은 제가 되게 못해가지고 막 4, 5등급 막 이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 3월 때 첫 모의고사 때 네네. 그렇게 나왔던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막 그렇게 상위권, 되게 극상위권 막 이 정도의 성적을 받지 못했었죠. 뭐 못 본 편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렇게 됐었는데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딱 첫 내신 시험을 봤을 때 그때 6과목을 봤었어요. 네. 시험에서. 근데 이제 되게 채점을 해보니까 그냥 뭐 되게 잘 나오는 거예요. 점수대가.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사실 정규 등수 같은 거 생각도 안 하고 있었고 그냥 되게 만족하고 있었는데 이제 딱 등수가 나오니까 등수 몇 등이었습니까? 그때 등수가 1등을 했거든요. 반에서 1등이었습니까? 아니요, 전교. 전교에서 1등을 했답니다. 잠깐 이제 이 영상 이제 보시는 분들은 이게 갑자기 뭔 소리야 갑자기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정리를 해드리면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그렇게 공부에 이렇게 큰 부각을 나타낼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 공부를 안 했다고 했죠. 중3 때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 마음먹고 공부를 하고 평균 80점대에서 90점대를 맞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3월달 모의고사에서 1등급, 뭐 3등급, 2등급, 4, 5등급 이렇게 나왔었던 찰나에 중간고사를 이제 열심히 진짜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공부했습니까? 그때도 되게 그냥 사실 약간 밥 먹는 시간 그리고 이제 조금씩 쉬는 시간 그리고 이동하는 시간에 사실 공부를 했었어요. 이동하는 시간에도. 네. 그래서 그냥 약간 사실 또 밥 먹는 시간에도 막 프린트물 같은 거 보면서 공부를 했었고 네. 그래가지고 거의 약간 뭐 잠자는 시간이나 조금씩 쉬는 시간 빼면은 거의 다 그냥 공부에 할애할 정도로. 그 시간을 따지면 하루에 한 6시간 정도? 뭐 학교 수업을 빼면은 혼자서 익히는 시간은 한 그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익히는 시간 6시간 정도.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전교 1등이었다는 겁니다. 네네. 이건 좀 박수를 좀 쳐야겠죠? 네, 박수를 쳐야 됩니다. 박수가 정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친구들이 있어요. 네네. 많은 이제 또 우리 학생들만 보는 게 아니라 네. 부모님들도 보실 거고 또 선생님들도 보실 텐데 네네. 우리 학생들에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중학생들 심지어 뭐 초등학생도 있을 수 있고 고등학생도 있다 하면은 이번 주 일주일 정도 시간이 주어진다 했을 때 네네. 이것만큼은 꼭 해봤으면 좋겠다 네네. 하는 거 혹시 있습니까? 사실 일단 지금 되게 혼란한 시기긴 하잖아요. 학교도 이제 막 못 가고 또 이제 계약도 연기됐고 하니까 되게 혼란하긴 할 텐데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 되게 마음을 먹고 이제 정말 지금 할 수 있는 거, 지금 할 수 있는 게 뭔지 그거를 찾아서 정말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사실 수시에 있어서 뭔가 챙기기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뭐 대회를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정말 지금 상황에 진짜 공부에 정말 전념을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가지고 내신이 뭐 대강 한 달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제 모교의 소식을 들어보면은 대강 한 달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6월 둘째 주에 지금 현재 중간고사가 있죠. 네네. 그래서 일단은 내신 이제 고3 학생들이라면은 내신에 일단은 집중을 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이제 고3뿐만 아니라 고등학생, 중고등학생 다. 중고등학생 다 일단은 내신에 되게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신 준비를 하시고 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수능에 대한 감을 잃으면 안 되니까 이제 적어도 하루에 한 두세 지문씩 국어 영어 같은 게 두세 지문씩 두세 지문씩 이제 읽어가면서 감을 잃지 않는 연습 이 정도까지 고3 학생들은 병행을 좀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해이해지지 않고 정말 할 수 있는 그 공부라는 거를 정말 열심히 하기.
이 정도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러니까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시험의 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네. 국어, 영어 이제 지문들을 계속 반복해서 보고 네네. 그리고 중간고사 대비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네네. 네. 아무래도 감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죠.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네네. 자, 이 영상을 이제 보시는 분들 이제 댓글들 많이 달아주실 텐데요. 지금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밴드 혼자 공부로 수능 1등급 받은 비결이라는 그 밴드가 있습니다. 밴드에 들어오셔서 이 미션에 대해서 저희가 올려드릴 테니까 그 실제로 실천하시는 거에 대해서 인증사진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거기서 또 피드백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플래너 같은 거를 올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공부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오늘은 뭐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올려주시면 좀 더 피드백하기가 수월할 것 같아요. 네. 네. 네, 이 영상을 보신 많은 분들 우리 그 수능 그 만점 멘토 얘기 잘 들으셨죠? 이걸 갖고 실제로 실천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